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가진 충전기들을 이용해서 FPV 드론 배터리를 충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는 라이포 배터리 구매 가이드를 알려드렸었죠. 구매 가이드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봐주시면 FPV 드론 입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제가 가장 처음으로 구매했던 B6 V3 스마트 충전기입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35,000원 정도로 정말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쓰기에 좋은 충전기인 것 같아요. 큰 장점들을 나열해보면 충전도 되고요, 방전 기능도 됩니다. 그리고 1S 배터리부터 6S까지 모두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저는 라이포 배터리밖에 안 쓰지만 라이포 하이 볼티지 배터리까지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LiHV 배터리란 하이 볼티지 배터리라고 해서 원래 일반 라이포 배터리들은 각 셀당 최대 전압이 4.2V잖아요. 근데 하이 볼티지 배터리는 각 셀당 4.35V까지 충전이 되는 배터리예요. 그래서 전압이 더 높으니까 힘도 더 좋고 비행 시간도 더 긴 그런 배터리예요. 근데 뭐 단점으로는 값이 좀 더 비싸고 일반 라이포 배터리보다 전압이 좀 더 불안정해서 전압 스파이크가 떠서 드론에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살짝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더 짧을 수 있어서 데일리로 쓰는 배터리는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좀 더 저렴하게 라이포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B6 V3 충전기의 장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충전기는 그런 라이포 하이 볼티지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연결하면 몇 셀 배터리인지 스스로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차저예요. 그리고 30불이라는 가격에 파워 서플라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또 장점입니다. 요즘은 FPV 드론 취미를 좀 쉽게 만들려는 회사들의 노력이 많아져서 좀 줄었지만 많은 충전기들이 파워 서플라이어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즉 벽에서 나오는 이 120V나 240V AC 전압을 이 충전기가 필요로 하는 12DC 볼티지로 바꿔주는 파워 서플라이어를 따로 또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무려 30불에 이 파워 서플라이어, 즉 전원 공급기까지 준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게 보이는 단점을 한번 나열해보면 30불에 파워 서플라이까지 준 건 좋았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용한 지 한 2주 만에 여기가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충전기의 최대 충전 종류가 6A라고 써여 있는데 파워 서플라이의 최대 공급 전류는 5A라고 쓰여 있습니다. 4.5만 대도 너무 뜨거워져서 4.5 이상으로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실제 공급량은 4.5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의 퀄리티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이 하나씩밖에 안 된다는 점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이 가격 동급에 여러 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는 전혀 없죠. 그래서 단점이라고 뽑기는 애매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병렬 보드를 사용하시면 여러 개의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 사용법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이외에 딱히 단점이 없어요. 빌드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요. 그럼 이 충전기를 구매하셔서 받아보시면 이렇게 충전기가 들어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댑터 선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선들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드론 충전을 위해서 쓸 거니까 이 TX60 커넥터만 거의 쓰겠죠. 좀 작은 드론을 쓰시는 분들은 TX30을 쓰실 테니까 이런 어댑터는 따로 구매하셔야 하고요. 1S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는 이런 보드를 구매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B6 B3 충전기를 구매하시면 파워 서플라이어, 충전기, 그리고 다양한 선들을 받으실 테고 여기 이런 병렬 보드나 1S 병렬 보드나 이런 커넥터 어댑터는 따로 구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큰 병렬 보드 가격은 9불 정도로 10,000원 정도 해요. 보시면 2S부터 6S까지 가능하다고 여기 적혀 있죠. 작은 1S 병렬 보드도 8불 정도로 10,000원 정도 하고요. 어댑터는 2불에서 3불 정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충전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원을 연결하시면 바로 충전기가 켜져요. 그럼 처음 프로그램 셀렉트가 기본 메뉴예요. 여기서 첫 번째 버튼은 왼쪽으로 가는 버튼, 두 번째 버튼은 오른쪽으로 가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아무것도 아니고 네 번째 버튼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배터리 종류들 중에 리튬 배터리로 설정한 다음에 네 번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라이포 밸런스 차징 이렇게 떠요. 라이포 배터리를 균형 있게 충전한다는 뜻이에요. 4S 배터리를 보면 셀이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4개의 셀을 균형 있게 충전을 맞춰가면서 충전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밸런스 차징을 해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첫 번째 큰 메뉴로 돌아가게 되고 두 번째 버튼이랑 세 번째 버튼으로 충전을 할지 방전을 할지 그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이포 배터리를 밸런스 맞춰서 충전하기, 그 다음은 그냥 충전하기, 급속 충전하기, 보관 모드로 만들기, 방전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밸런스 충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셀들을 균형 맞춰서 충전하는 거고요. 차징은 그냥 충전인데 밸런스 차징이 있으니까 저는 거의 안 써요. 1S 배터리 충전할 때 써주는 기능입니다. 1S 배터리는 셀이 한 개이니까 균형을 맞출 게 없으니까 그냥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패스트 차징으로 급속 충전인데 라이프 배터리는 충전 레이트보다 더 빠르게 충전을 자주 하면 수명이 줄어들어서 급속 충전을 할 일이 없어요. 라이프 배터리 충전 속도는 1C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1C란 충전 레이트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 배터리의 용량이 1500mAh이면 이 배터리의 최대 충전 속도는 1500mAh입니다. 이 다른 배터리의 용량이 650mAh이니까 충전 속도는 650mAh로 맞춰줘야겠죠. 이게 라이프 배터리 속도에 맞춰서 전류를 천천히 넣어줘야지 차근차근 쌓여서 드론에 배터리를 끼고 소비할 때 막힘없이 잘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천천히 충전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더 빨리 충전하는 건 배터리에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라이프 배터리들은 1C 충전 레이스를 사용해서 용량과 같은 전류량을 속도로 넣어줘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배터리에 쓰여있는 100C에 대해서 잠깐 다뤄봤었죠. 이는 배터리가 얼마나 막힘없이 전류를 뿜어내냐를 보여주는 수치로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배터리에 쓰여있는 건 보통 discharging rate, 즉 방전륜 속도를 말한 거고 충전 시에는 1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ast charging은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은 스토리지입니다. 라이프 배터리는 전압이 3.8V일 때 수명이 가장 오래 갑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4.2V로 최대로 충전을 해놓거나 3.3V로 너무 낮게 해놓은 상태에서 장기간의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드론을 한 4일, 5일 정도 안 날릴 것 같으면 배터리를 3.8V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비행하기 직전이나 그 전날 밤에 충전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오거나 어떤 일이 생겨서 드론을 못 날린다고 해도 바로 충전기를 이용해서 3.8V로 당일날 내려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번 충전하고 방전하는 것도 한 번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배터리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200회의 사이클을 할 수 있다고 치면 방전을 해주는 것도 사이클을 한 번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까지는 놔두고 그러다가 날릴 수 있으면 날리고 그때 가서 못 날리면 3일차 정도의 충전기로 방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기능은 배터리를 장기간 보관하기에 좋은 상태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다 되어 있으면 알아서 방전을 시킬 거고 너무 부족할 때는 알아서 3.8V까지 충전을 하고 멈출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방전이에요. 이 기능은 거의 쓸 일이 없는데요. 가끔 배터리가 너무 차 있을 때 3.8V로 맞춰주려고 쓰긴 씁니다만 이전 스토리지 기능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럼 배터리를 충전해 볼게요. 배터리 TX60 커넥터를 연결해 주시고 밸런스 케이블도 여기 표에 맞춰서 4S에 꽂아 줄게요. 그럼 바로 4S라고 여기 뜨죠. 이게 안 맞으면 밸런싱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해요. 그럼 밸런싱 차징 상태에서 네 번째 버튼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4S가 깜빡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버튼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4S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알아서 안 바뀌고 있습니다. 엔터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C로 오죠. 이건 캐패시티로 용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용량이 1500mAh이니까 여기에 1500mAh를 입력해 주세요. 1500mAh만큼 전류를 다 넣으면 충전이 멈추게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 다시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 숫자로 가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충전 속도예요. 이거는 1C 레이스를 쓰니까 용량과 똑같은 숫자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1500mAh여야 하는데 여기 그냥 암페어로 나와 있으니 1.5A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용량의 숫자에서 1000만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라이프 배터리인 거 확인했고 밸런스 차징 확인했고 4S 확인했고 용량 1500mAh인 거 확인했고 충전 속도 똑같이 1.5인 거 확인했으면 엔터를 길게 눌러줄게요. 그럼 리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스템에서 읽는 게 4S라는 뜻이고 내가 입력한 것도 4S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으면 준비가 잘 된 거입니다. 똑같지 않으면 내 밸런싱 케이블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밸런싱 케이블에 있는 이 작은 쇠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맞는 셀에 배터리를 넣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 확인을 꼼꼼하게 했는데도 제 충전기는 가끔 안 맞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충전 시작을 누르고 상태 창으로 가니까 4개의 셀이 뜨더라고요. 제 충전기만 그런 건지 전체적인 오류인지 이게 맞는데도 틀리다고 뜰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충전을 하면 안전하게 잘 다 됐는데요. 그래서 충전을 누르고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각 셀에 전압이 뜨는데요. 여기 4개가 뜨면 잘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4개로 안 뜬 경우가 저는 없었는데
하는데 만약 3개로 뜨면 바로 충전을 멈춰 주시거나 충전기가 알아서 멈추겠죠. 라이프 배터리 4S를 충전 중이고 1.5A 속도로 넣고 있고, 현재 전압은 이 정도고 밸런스 충전 중이고, 충전 시간은 여기 보여주고 들어간 밀리암페어 용량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버튼 누르면 취소가 될 거예요. 또는 그냥 놔두면 충전이 다 되고 멈출 거예요. 충전이 다 되면 배터리를 빼주면 됩니다. 빼실 때에는 꼭 여기 커넥터 부분으로 빼주셔야 해요. 저는 한번 이 선들을 여기로 뽑았다가 이 둘이 서로 건드리는 바람에 카펫에 불이 살짝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 선들로 빼면 둘이 서로 컨택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하니까 그런 위험이 없는 커넥터 쪽을 뽑아주셔야 해요. 보관 모드로 가는 것도 짧게 보여드릴게요. 스토리지로 간 다음 4S로 바꿔주고 용량 1500mAh로 해준 다음 속도도 똑같이 해준 다음 리뷰로 간 다음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관 모드로 맞추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터리 하나를 충전하는 법을 이제 아셨고, 하루에 여러 번 날리고 싶은데 이 배터리 하나로 충전하면 배터리 4개 충전하는데 거의 4시간이 걸려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병렬보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배터리 잔류 전압을 읽을 수 있는 멀티미터가 필요할 거예요. 비싸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런 FPV 드론을 위한 작은 기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에 꽂으면 잔류 전압이 나와요. 근데 이건 필드용이지 집에서는 멀티미터 하나가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럼 배터리의 잔류 전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병렬 보드를 이용해서 배터리 여러 개를 동시에 충전하려면 배터리들의 잔류 전압이 서로 비슷해야 해요. 각 셀마다 차이가 0.1V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럼 1S 배터리는 배터리끼리 0.1V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고, 4S 배터리는 셀이 4개니까 배터리끼리 0.4V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럼 각 배터리의 전압량을 측정해 볼게요. 저는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은색과 빨간색 색을 맞춰서 조심히 넣어주세요. 첫 번째는 14.91V, 두 번째는 15.15V, 세 번째 배터리는 15.46V, 네 번째는 14.47V, 다섯 번째는 15.27V 이렇게네요. 그럼 이 세 개만 0.4V보다 차이가 서로 덜 나니까 같이 해주고 나머지 두 개는 따로 해줘야겠네요. 그럼 병렬 보드를 충전기에 연결을 해줄게요. 노란색 XT60 커넥터를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하얀색 밸런싱 포트도 연결을 해주세요. 6셀 부분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연결을 해줄게요. 다 확실하게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넣어주셔야 해요. 밸런스 케이블이 짧아서 조금 불편한데 하다 보시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밸런스 케이블이 정확하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것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잘 확인해서 꽂아주셔야 해요. 그럼 이 세 개를 패럴로 보드에 이렇게 끼우고 이거를 충전기에 연결해 줍니다. 그럼 똑같이 밸런스 차징으로 간 다음에 총 용량은 3배로 늘어났으니까 3배를 곱해줘서 4500mAh로 넣어주고 충전 속도도 4.5A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렇게 충전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량이 같고 셀 개수가 똑같은 배터리끼리 충전을 하셔야 합니다. 셀 개수도 다르고 용량도 다른 걸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1S 배터리로도 보여드릴게요. 4개를 먼저 전압을 재줍니다. 첫 번째는 3.99V였고 그 다음 배터리는 3.9V이고 그 다음은 3.83V, 그 다음은 3.82V네요. 그럼 가장 혼자 높게 나왔던 3.99V짜리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들이랑 0.1V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이것만 나중에 해주고 3개만 충전을 같이 해줄게요. 그러면 이 배터리 3개도 1S짜리 전용 보드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각자가 450mAh이니까 이거를 일단 밸런스 차징에서 그냥 차징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누르시고 6S에서 1S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capacity 총 용량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450mAh 곱하기 3배 해서 1350인데 좀 더 이게 100단위밖에 안 되니까 1300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 충전 속도도 1.3A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확인을 길게 누르시고 리뷰로 가면 다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충전이 시작됩니다. 병렬보드를 사용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꼭 주변에 불에 잘 타는 것들을 치워주시고 화재 방지 가방 안에서 충전을 하시거나 철판 위 같은 곳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라이프 배터리는 과충전이 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총 용량이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배터리마다 줄어드는 속도나 양이 다 다르니까 이런 병렬보드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떤 배터리들은 과충전이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배터리 충전 중에는 항상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병렬보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많이 쓰세요. 많은 분들이 화재의 위험성을 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놓고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화재 방지팩이나 철가방 같은 데서 충전하는 건 기본이고 정 불안하면 충전하기 전에 최대 용량을 살짝 낮게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배터리가 6개까지 가능하니까 6시간이 걸릴 일을 1시간 정도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6개를 충전한다 해도 충전 속도를 6배를 한 9A로 안 합니다. 일단 충전기가 그만큼 큰 속도도 감당 못하고요. 이 약간 저렴한 파워 서플라이로는 너무 뜨거워지고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나 6개를 꽂는다고 해도 충전 속도는 한 4.5A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전이 끝나시면 비행하시기 전까지 배터리들을 이런 화재 방지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이 B6 V3 충전기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다룬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충전하면서 즐거운 취미생활 즐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 드론에 관련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Happy flying!